네, 임대형 가맹거래사입니다. 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이제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서나 이제 가맹계약서 준비를 또 하고, 혹은 이제 분쟁 조정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네, 이 동종 업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이제 경업금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치킨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가맹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바로 프랜차이즈 그 치킨점을 또 차리는 거. 그러니까 치킨점의 간판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다른 치킨점으로 계속 이제 업무를 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 경업금지 의무와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제 영업비밀 보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죠. 이제 연관성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이제 영업비밀 보호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가 그런 영업 노하우 그런 것들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업금지는 말 그대로 동종의 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보완적 요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업금지 의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영업금지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 그 원칙이 더 적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경업금지는 완화되어서 적용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가맹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에서 이제 상표권을 받았던 그런 프랜차이즈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데 상표들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면, 그리고 다른 상호로 바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얘기도 있었냐면, 이런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서에 있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 법원 가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권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이런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이잖아요. 근로계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호와 보완되는 요소가 있는 계약 조항이고, 그리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인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경업금지 위반과 위약금 책임까지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경업금지 조항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위약금 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법원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자,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곧바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 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고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권이 이제 가맹점의 상권도 있지만, 그 가맹본부가 하나하나 구축해가지고 상권이 있잖아요. 가맹점을 통해 상권을 넓혀가는 거죠. 그것이 침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약에서 보면 이 경업금지 기간이 무한대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1년이라는 제한. 자, 시간적인 1년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범위, 지역 제한도 있었는데, 자, 계약서에 영업 지역이 있었을 거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계약은 다 영업 지역이 있으니까 그 영업 지역 내에서만 동종의 영업 또는 동종의 가맹 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지역도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기간과 지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원히 못한다, 혹은 막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긴 거죠. 10년 동안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전국이 다 못해, 뭐 경기도에서 다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과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만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중한 경업금지 위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에서의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례를 보시면 위약금도 다 인정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경업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위약금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에 따른 위약금 4천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경업금지를 위반했으면 손해가 발생할 텐데 그 손해에 대한 예정으로 위약금 4천만 원을 정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까지 인정된 그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자, 위에 판례가 없는 부분이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떤 가맹본부의 규칙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해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해지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나 로열티, 가맹비가 없어서 물류유통 마진으로만 가맹본부가 수익이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이 교육비나 로열티, 가맹비 같은 게 어떤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을 내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안 받았으니까, 오로지 물류유통 마진으로만 수익 구조였으니까 이것은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하려면 영업 금지 조항밖에 없었다는 거죠. 돈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업금지 기간이 무한정이 아닌 1년이라는 제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경업금지 지역도 가맹계약에서 있었던 영업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점.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과 가맹계약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뭐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그 직업 자유의 그 기본권 때문에 이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경업금지 위반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은 1번, 그리고 3번, 4번입니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의 규칙 사유로 해지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해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 영업을 하지도 못하게 된 거니까 동중 영업을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해지였다는 점,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위약금 4천만 원 그대로 인정됐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를 준비해서 그 대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조항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야 되고 자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경업금지 위반 인정 안 돼요 라고 해서 함부로 계약서를 설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자문을 했어도 안 되는 거죠.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그러는 상당히 나중에 이런 위약금 4천만 원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판례를 보시고 연구해야지만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경업금지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분석을 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